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설계사들의 권유로 승환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보험 계약에 어려움을 느끼자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을 재설계해주겠다며 고객에게 접근을 해서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한 건데요. 하지만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또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연령이 증가하고 또 위험률도 증가하면서 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 궁금하시거나 여쭤보고 싶은 점 있으시다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프라임에셋 이몽재 팀장, 좋은 사람 좋은 보험의 이종태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이몽재 팀장님, 일명 보험 갈아타기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 피해가 어느 정도고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주세요. 우선 그 기존 보험을 이제 갈아타는 거를 우리가 보험 갈아타기 또 리모델링 승환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피해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보면 보험 설계사들은 신규 가입을 위해서 기존 보험을 해지를 해야지만 신규 보험의 계약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우선은 해지를 권유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우선 그 보장 내용이 변경이 없다고 했는데 보장 내용이 작아진다거나 뭐 보장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보장 기간도 봐야 되고요. 보장 내용도 봐야 되고 보장되는 금액도 살펴야 되는데 한 부분만을 얘기를 해서 알고 보니까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줄여준다고 해서 갈아탔는데 갈아타고 보니까 월보험료는 줄었지만 알고 보니 갱신형 특약이었다든지 또 기존에 저축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것을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로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좀 주의하실 부분이 기존의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공시이율뿐만 아니라 최저보증이율 부분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고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몇 년 지난 보험 같은 경우 가입자의 연령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는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야지 무조건적인 해약은 좀 피하셔야 되겠고요.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품을 일부러 해약을 시키는 경우에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에 또 이런 승환 계약이나 갈아타기일 때는 가입자분들의 좀 주의사항을 꼼꼼히 좀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종태 이사님,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이 승환 계약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 앞에 이몽재 팀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승환 계약은 기존의 설계사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 상품으로는 보험회사나 설계사한테 어떤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없애고 새로운 계약을 갈아타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죠. 현장에 있는 그 설계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리 의식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수사라고 불리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기존의 자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영업인들한테 고객 정보를 이제 전달해 주면서 접촉을 하라는 소위 이제 접촉을 하라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업인분들은 기존에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약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원수사,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계약자분들을 찾아뵈서 기존 보험은 이러이러하니까 더 좋은 걸로 갈아타십시오 라고
이제 권유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문제는 기존 보험이 더 좋은 경우가 거의 한 7할, 8할은 되기 때문에 그 보험을 갈아타라는 권유를 받으실 때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언론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포털이나 주위 지인들을 통해서 기존 것과 새로 권유받은 상품을 어느 정도 비교를 하시고 검증된 상태에서 이제 갈아타기, 일명 승환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이런 승환 계약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알지 못하고 신규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예전 상품이 좋았다더라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은 금감원에 대해서 보험 민원 관련해서 약관의 해석 내용 부분 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기존 보험을 만약에 가입자분들께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자라는 권유를 받으셨다면 상황에 따라 해지가 필요한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잘 살피셔야 되는 게 해지를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보험 만기가 짧다든지 월급은 15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저축보험을 가입했다든지 아니면 보장이 필요 없는 보장인데 지금 현재 주부인데 상해 보장만 많이 들어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명확히 해약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보험은 3,000만 원이 가능하니까 이 보험을 가입하자라고 하면 기존 보험을 해약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보험은 그냥 두고 2,000만 원짜리를 하나 새로 가입하면 총 합쳐서 3,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 본인들께서 가입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보험 설계사의 수당이 월급이 신규 계약을 통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거진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수당에 대해서 새로 신설해서 지급을 한다면 무분별하게 해지하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금융당국에서도 좀 더 강화된 시선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줄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사님, 이 보험 갈아타기에 따른 피해를 좀 줄이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주의하실 거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요. 보험 계약 체결하실 때 지금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라는 항목에 체크하고 서명을 합니다. 그중에 상품 소개 또는 마케팅 활용 동의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그곳에는 동의 안함으로 체크를 하시거나 서명을 안 하시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보험회사는 그 자사 설계사분들 현장에 있는 이제 현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설계사분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시고 설계사분들은 보험회사와 이제 계약자 사이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다 철학을 갖고 바른 양쪽 모두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바른 자세, 역량을 키워야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기업이 이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험에 가입하실 때 약관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나 이제 광고 활용 부분의 서명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은 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70대 여성분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네요. 70대 어머니께서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어머님 실손보험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네. 우리 어머님 다른 보험도 전혀 가입하지 않으신 상황인가요? 예, 저희 어머니가 보험이 전혀 없으세요. 네, 어머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73세세요. 아, 73세세요. 예. 혹시 어머님 뭐 고혈압이나 만성 질환은 없으신가요? 그런 건 없으세요. 다행이시네요. 그럼 제가 이종태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닌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께서 73세 되셨다고요? 예.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지난 25일 날, 예. 한번 뉴스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이 네. 73세시면은 일반 실손보험이 아니라, 예. 노후 실손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네. 현장에서는 이게 쉽게 이제 가입이나 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님이 지금 아까 MC분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네. 고혈압이나 당뇨 이렇게 약을 드시는 건 없다고 하셨는데 네. 다른 부분도 드시냐 없으세요? 뭐 갑상선이라든가 골다공증이라든가 보통. 아니요, 병원을 다니시진 않으세요. 그럼 혹시 한 예. 5년까지 봤을 때 입원이나 수술은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런 것도 없으세요. 최근에 치료받으신 것도 없으시고? 예. 혹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5년까지 봤을 때 네. 한 달 이상 같은 약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시진 않으세요. 과거에도 한 달 이상 길게 약을 복용하신 적은 없으시고?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 노후 실손이 가입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예. 어머님께서 과거에 뭐 약을 길게 드시거나 입원 네. 수술을 받으시거나 최근에 치료력이 없으시면 네. 이제 심사를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내용 심사를 진행하시면 이제 네. 보험회사랑 계약이 된 이제 메디컬 업체에서 간호사분이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장소에 찾아뵙고 예. 체혈, 소변, 예. 혈압 예. 세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말로 치료받으실 게 없는지 이제 몇 가지 네. 질문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소변, 피검사, 혈압검사 세 가지가 이상이 없으시면 네.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보통 예. 본인들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네. 뭐 1년에 병원 한번 갈까 말까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실제 네. 혈압은 괜찮으셔도 혈압은 요즘에 뭐 병원이나 은행 같은 데 가면 자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네. 혈압은 괜찮으시더라도 이제 네. 소변 검사나 피 검사에서 전혀 네.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결과가 네.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도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만에 하나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텐데 네. 만약에 이제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네. 뭐 크게 뭐 안 좋게 네.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도 네. 한 28까지는 보험 없이 잘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하고 네. 예적금을 어느 네. 정도 준비를 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73세시면 네. 실손만 되는 노후 실손 준비하시면 보험료가 한 4만 원 안팎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보험료에 준비가 되면 너무 다행인 거고요. 보상은 일단 1억이 넘으니까. 근데 네. 만약에 준비 안 된다고 하시면 그냥 손 놓고 네. 계시지 마시고 네. 준비하려는 보험료로 네. 수시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 있는 보험사의 상품은 예. 절대 안 되고요. 네. 은행이나 네. 이런 뭐 증권사의 예적금 상품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이게- 다른 거는 궁금하신 내용 없으신가요? 뭐 만약에 가입이 된다 그러면 100살까지 되는 건가요? 네, 가능하세요. 가입만 되면 물론 네. 보험료가 이제 계속 갱신되는 거라 예. 거의 99% 확률로 보험료가 계속 오르실 거예요. 근데 예. 실제 치료 받으시는 어르신들 보시면 네. 한 달 보험료 정도면 훨씬 보상받는 네. 내용이 훨씬 많으시니까 가입만 되시면은 굉장히 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노후 실손 의료보험 가입 가능 연령이 75세로까지 확대됐거든요. 하지만 네. 이 가입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로운 편인데 우리 어머님께서는 건강한 편이시라고 하시니까 꼭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이게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5세 남성분으로 동부화재의 프로미 라이프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09년 5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 보험으로 매달 87,0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보험을 추천받았는데 갈아타기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 문의 주셨네요.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새로운 보험 추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험 상품 추천 받으셨어요? 아, 예, 메리츠 네. 화재 쪽에 네. 보험을, 예, 보험 상품 하나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아, 메리츠 화재 상품을 추천 받으셨군요. 예. 그럼 제가 이몽재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현재 가입하셨던 동부화재에서 메리츠로 갈아타셔도 손해는 없는지 잘하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갈아타기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전에 가입한 건 동부화재고 새로 신규 가입을 권유를 받으신 상황이신 거죠? 메리츠 화재로. 아, 예, 맞습니다. 동부화재는 지금 87,000원의 월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메리츠 네. 화재는 혹시 보험료가 얼마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126,000원이더라고요. 126,000원이시고 지금 혹시 네. 하시는 일이 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 일반 사무직에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이시고요. 예. 기존 보험은 아는 분한테 가입하셨던 건가요? 예전에 동부화재요. 예, 아는 지인분한테. 아는 분한테 가입을 하셨고 이번에 메리츠 화재도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이신가요? 두 분이 혹시? 아, 예, 같은 분이세요. 아, 같은 분이에요. 예. 우리가 방금 전에 방송을 보셨겠지만, 보험 이슈에서 이제 보험 갈아타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고는 싶어요. 제가 보험료가 동일해도, 동부화재 87,000원, 메리츠 화재 12만원짜리 보험이라고 해도 특약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우선은 동부화재 내용에는 아마 의료실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뭐 네. 상해 입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라거나 뭐 통원 의료비 이런 부분인데 혹시 확인되시죠? 증권 지금 확인 가능하신 거죠? 예, 예. 혹시 내용 확인 보시면 가능하고요. 네, 예. 거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나요? 아, 예, 상해 입원하고, 그 다음에 질병 입원 확인이 됩니다. 통원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 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시청자님? 예. 아마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99%거든요. 실비보험이라서 예전에. 네. 그러면 입원은 5천만 원, 통원은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예. 내용에 보면 갱신형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혹시 네네. 그 의료실비 말고 다른 특약에 좀 네. 비싼 특약, 암진단비나 무슨 뇌졸중 진단비, 급성신경쇠 진단비, 입원 일당 이런 부분에 혹시 갱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아, 예, 이번 일당은 갱신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입원 일당은 갱신형이고요. 예, 암진단비하고 뇌졸중하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80세까지로 80세 만기로 예. 혹시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 가능하세요? 예, 가입 금액은 암진단비, 뇌출혈하고 심근경색 세 가지 모두 1,000만 원으로 확인. 1,000만 원이요. 방금 혹시 뇌출혈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네. 뇌출혈이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면 뇌졸중이라고 써 있습니까? 예,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다른 특약들도 더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좀 메리츠 화재도 혹시 안내받으신 내용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아, 예, 주신 게 있어서요. 아, 한번 살펴보라고 하셔서. 그럼 거기에 암진단비하고 예. 뇌졸중 진단비인지 뇌출혈 진단비인지 하고 또 급성신경증 진단비가 얼마인지 혹시 확인 가능하세요? 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암진단비하고 그다음에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 여기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2천만 원이요. 예. 그러면 이제 예전 보장보다는 커지는 보장이 맞거든요. 근데 예. 그만큼 보험료가 87,000원에서 12만 원 돈이면 벌써 한 3만 원, 4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건데요. 네. 기존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서 이 보험이 그만큼 쓸모 있는 보험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기존 보험도 작은 게 맞아요. 네. 진납비 부분이 지금 가장이신 거고 맞벌인지 외벌인지 여쭤보지 않았지만 집안의 주된 소득원이 되실 텐데 진납비 부분도 작고요. 사망보장 부분도 이 보험 말고 동부화재 말고 다른 보험이 없다면 부족한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하는 거는 기존 보험을 벌써 5년이나 납입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시청자님의 입장이고 제가 알고 있는 보험 지식을 알고 있다면 동부화재는 유지를 할 겁니다. 다만 네. 의료실비 외에 갱신형 특약이었던 이번 일당 부분을 정리를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한 60세나 70세 정도까지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을 때까지는 유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에 따져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보험은 유지를 하시되 부족한 부분인 진단비 부분하고 사망 보장이 필요하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해당 부분에 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보험인데요. 두 개가 같은 보험이거든요. 사실상 의료실비에 여러 가지 특약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 예전 보험보다 보장 내용은 좋아지지만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전 보험 유지하십시오. 유지하시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조금만 더 채우시면 지금 보험료랑 동일하다고 해도 똑같이 12만 원이라고 해도 예전 보험은 벌써 5년을 납입을 했잖아요. 네. 납입 기간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테니까 이전 보험은 유지를 하면서 추가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뭐 솔직히 월 3, 4만 원 정도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좀 고민도 많이 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납입을 했는데 이거를 갈아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고, 뭐, 특별하게 다른 거는 궁금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벌써 5년이나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좀 유지하시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진단비나 사망보장 부분은 조금 추가하셔서 보험을 보완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9세 여성분으로 교보생명의 큰사랑 플러스 CI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198,860원입니다. CI보험 해지하고 싶으신데 그동안 지급한 금액이 아까우셔서 해결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사님, 시청자님이 CI보험 해지하고 싶으신데 지금 납입을 좀 하셨잖아요. 좀 아까우시다고 하셨어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돼서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고 지금 CI보험이 안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에 찾아오신 설계사분이 해지하고 갈아타라고 말씀도 하셨을 테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갈아타는 게 좋긴 한데 2010년이면은 11, 12, 13, 14, 15 못해도 한 5년 정도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20만 원이라고 치면은 보험료만 한 1,2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신 거고 지금 해지하시면은 주계약 1억이라고 치면은 한 납입 보험료 대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못 돌려받으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이 전화 연결됐다고 하거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다행이에요. 연결이 돼가지고. 예, 갑자기 전화. 아, 그러셨구나. 네, 제가 이종태 이사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상담 진행해 보세요. 네. 네, 이사님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일 가끔 있어요.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 CI 보험 가입하신 게 안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들으셔갖고 바꾸려고 하는데 네. 납입한 보험료가 이제 좀 아까우니까 네. 기존에 가입하시고 나서 보상을, 그러니까 보험금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죠? 예, 아직은 안 받아봤어요. 네. 왜냐면 보험금이라도 어느 정도 받았으면 갈아타도 별로 안 아까울 텐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그 보험플랜 119에서 오늘 이슈로 다뤘던 만큼 이런 사례가 참 많은데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방송 전화 끊겼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20만 원 정도 보험료고 5년 정도 납입했다고 치면은 납입하신 원금만 한 1,200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교보생명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해지하시면 원금의 한 60% 조금 넘게 찾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야?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는 사실 날라간 거잖아요. 네. 물론 그 전에 사망을 하셨으면은 이제 배우자분이나 자녀분이나 누구 뭐 부모님이나 받으셨겠지만 건강하시니까 보험료가 날라갔다고 생각이 드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5년을 보지 마시고요. 네. 앞으로 한 15년, 20년, 납입기간 20년이라고 하시면 앞으로 15년을 더 납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험을 그대로 쭉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시청자분께서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와 관심을 가지시면 이 보험은 해지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해지 안 하실 동안 손해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이 돼서 시청자분께서 월 20만 원 정도를 한 2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한다고 하셨을 때 이거를 한 투자 상품, 지금 저축 상품은 이율이 좀 많이 낮으니까 한 평균 한 7% 정도? 에서 이제 투자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20만 원이면 납입 원금이 4,800만 원이고요. 20년 뒤에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이자 포함해서, 원금 이자 포함해서 1억 원이 조금 넘으실 겁니다. 그 기회비용을 지금 다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보험이고 본인한테 꼭 맞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해서 지금 해지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단순히 해지 환급금이 아까워서 이걸 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시간과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날려버리시는 거고요. 가장 간단하게 잘못된 거는 빨리 바로잡는 게 좋으세요. 보통 그냥 해지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지를 하고 말고는 제가 지금 내용을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질문 주신 내용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장 때문에 해지하고 갈아타다 또는 그냥 이 보험회사는 다 도둑놈들이야 해서 그냥 해지를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이제 낸 돈보다 돌려받는 돈이 너무 작아서 걱정하신다고 봤을 때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지를 해라 마라가 아니라 보장 내용이 뭐 어쨌든 누가 주변에서 설계사분이 접근을 하셨던 본인이 뭐 방송이나 이런 거 보고 야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보험인가 라고 알아보셔서 해지를 해야겠다라고 느끼셨든 중요한 거는 해지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 납입보험료 대비 돌려받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걱정하시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29세면 젊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라리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 뭐 돈을 시쳇말로 돈을 굴린다면 오히려 지금 잃어버리시는 500만 원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20년 지나면 그의 10배 이상 돌려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길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해지 환급금 그러니까 돌려받는 금액 때문에 해지를 망설이신다면 한번 시간을 좀 갖고 냉정하게 10년, 20년 당장 말고 10년, 20년, 30년 길게 봤을 때 보통 지금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시청자분은 한 130세대 평균 연령이 130세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잘못된 거라면 빨리 바꾸시는 게 손해를 더 줄이고 이익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지는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해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담 받으신 설계사분이나 아니면 방송 끝나고 뭐 저희 그 서울경제TV 또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네. 해지를 한다고 가정할 때는 지금 그 납입보험료 대비 원금이 너무, 그러니까 원금 대비 돌려받는 게 너무 작아서 해지하시는 거는 조금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5년 정도 이미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좀 많이 아까우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방송이 끝나고 더 네. 확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생각 잘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46세 남성분으로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6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16만 4,08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현재 가입된 상품 해지 후 다른 추천 상품에 가입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네요.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현재 가입된 상품 해지하시고 다른 상품 생각하시는데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는 뭐 제가 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저희 장모님한테 이게 종신보험을 든 건데요. 네. 이건데 또 저희 사촌 누나가 또 이게 좀 많이 넣긴 한 건데 좀 알아보니까 네. 이게 뭐 나중에 조건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아, 나중에 조건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저 생각에도 좀 이렇게 해지를 하는 게 맞는지,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하는 게 좀 맞는지 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몽재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거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 더 맞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새로 해지하고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은 역시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기존에 삼성생명을 가입하고 계신데 이걸 장모님한테 가입하신 거라고요? 예, 맞아요. 예. 예전에요. 예. 장모님은 지금도 보험일 하고 계신가요? 예.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사촌 누나가 이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예, 다른 보험님 뭐 두 개 좀 난 것 같다고. 사촌 누나도 지금 혹시 보험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사촌 누나가 추천해주신 보험은 혹시 어떤 상품인지 지금 확인 가능하세요? 아직은 제가 전혀 자세한 조건은 몰라요. 그냥 이게 좀 더 나은 조건이 있다는 것만 들었지. 네. 예, 아직은 뭐 어떤 상품이고 정확한 건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럼 사촌 누나가 다니는 보험사가 따로 있으신가요? 삼성화재. 삼성화재요. 예, 삼성생명을 가입하고 계신데. 예. 삼성화재에서 새로운 보험을 추천해주신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 무슨 추천보다도. 네. 지금 제가 들은 리빙케어 종신보험 이거 맞나? 이게 네, 리빙케어 맞습니다.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안 좋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럼 혹시 증권은 가지고 계신 거세요? 아, 지금은 없어요. 제가 보신 정확한 조건 같은 거 못 보고. 증권은 없고 그냥 이런 상황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냥 그럼 증권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예.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나중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리빙케어라는 건 이제 예.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네.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때 가입한 주기약보험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리빙케어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아마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입자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저희가 많이 다뤘던 CI보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리빙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대한 질병일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주고 그 보험금을 받았으면 나중에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주게 돼서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저도 들은 거 같아요.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중대한 질병에 대한 내용도 좀 지급받기 좀 어려운 내용이 많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셔서 대부분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화재 상품을 추천을 받으셨잖아요. 예. 삼성화재에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고 그 상품에서도 특약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장 내용이나 금액은 다 달라지게 되는데 예. 삼성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 의료실비가 갱신형입니다. 지금은 전 보험사가.
근데 그런데 그거 이외에 암 진단비나 뭐 입원 일당이나 수술이나 상해 관련 이런 부분은 갱신형 특약도 있고 비갱신형 특약도 있어서 가입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갱신형 특약이 대부분이어서 가입자의 선택의 폭이 좀 작습니다. 갱신형 특약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작다는 거고요. 갱신형 특약은 일반적으로 가입할 때 보험료는 낮지만 나중에 본인이 아프거나 다쳐서 혹은 많이 아플 나이가 되는 60세 이후의 고령자가 됐을 때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부담을 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라면 삼성화재의 상품도 한번 안내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보험사에 뭐 다른 믿을 만한 분이 계시다면 친척 말고 지인 말고 소개를 받아서라도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한번 받아서 기존의 리빙케어 상품하고 삼성화재 상품하고 또 다른 상품하고 비교를 하신 다음에 설계사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본인과 가정을 위해서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또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이 이 보험 해약한다고 하시면 장모님은 안 된다고 하실 거고. 예, 맞아요. 또 삼성화재 거를 가입을 안 하자니 사촌 누나 보기도 어려울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사촌 누나 말로는 이게 좀 제가 제 생각에도 진단금을 제외하고 뭐 금액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화재도 꼭 설계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대신에 삼성화재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꼭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주변에 지점이 있으면 지점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되니까 꼭 다른 상품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3가지 이상 상품을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사촌 누나와의 관계나 장모님과의 관계를 그냥 좀 떨어져서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호랑이 굴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늑대굴로 걸어가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가지 리빙케어랑 삼성화재 상품은 성격이 좀 다른데 둘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상품이라서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꼭 다른 상품도 하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도 궁금한 건 있으신가요? 제가 근데 뭐 삼성화재 상품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 뭐 이 정도면 대충 얘기는 좀 그러니까 좀 다른 상품 여러 개 좀 보고 좀 제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가족분들의 추천 여부를 떠나서요. 일단 3가지 정도 이상의 보험 상품을 잘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이 도움됐어요.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언제든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돈 낭비 없이 실속 있게 챙기는 보험 재테크.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 재테크를 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함께 사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사례는요. 40살 남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40세 남성분은 동양생명의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2013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납입기간은 20년이고 매달 50만 원 납입하고 계셨네요. 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이 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이사님, 이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보험 컨설팅 의뢰하게 됐나요? 네, 이분이 저희 방송 금요일에 전화를 주셨던 그 3억짜리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시던 진단비를 좀 추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진단비를 추가하고 싶다고 이제 저희한테 컨설팅 의뢰를 하게 된 사연입니다. 아, 네, 저도 이분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보험에서 어떤 부분이 좀 변경됐나요? 기존 보험은 그대로 가고요. 이분은 뭐 보험료 납입하시는 것도 전혀 부담이 없으신 분이라 기존의 그 주계약, 그러니까 사망보험 3억 원짜리 종신보험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여기에 본인이 원하셨던 진단비를 조금 크게 보장을 받으면서,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료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안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의료실비를 같이 준비하시면 꽤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이고요. 그 내용을 보시자면
기존에는 동양생명 변액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셨고 주계약 사망보험금 3억 원짜리 보험이었고요. 기존의 종신보험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새로이 진단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의뢰였고요. 보시면 기존의 사망보험금 3억 원 그대로 있고 이거는 모든 사망에 대한 보장이고요. 밑에 사고 사망 시 총 3개 보험사 이거는 그 사망보험금을 높이기 위해서 한 목적도 있지만 장애보장과 이제 의무특약이라고 하는 기본계약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총 사망보험금 3억 사고 시에는 총 9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이제 가족분들한테 가게 되고요. 이분이 말씀하셨던 암이 특정암이나 고액암이 아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암 기준으로 총 1억 원을 보장을 받으시고요. 밑에 보면 재진단암이라고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암 진단을 받으시면 1억 원의 진단금을 먼저 받으시고 그 이후에 매 2년마다 기존의 암이 그대로 있거나 암이 재발을 하거나 또는 전이를 하거나 새로운 원바람이 발생을 하더라도 2년 단위로 매번 암 진단비를 3천만 원씩 지급받으시는 그런 형태의 설계고요.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뇌졸중이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도 각각 6천만 원씩 보상을 받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실손 의료비 보험도 최대 한도로 보장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장도 추가된 상태입니다. 네,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을 유지하고 이제 새롭게 보험 상품을 3가지를 추가하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진단비고요. 이분이 조금 이제 수입이 되시는 개인 유통을 하시는 사업자신데 이제 진단비를 크게 병원 치료비보다도 당분간 일을 못 하시게 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단비를 연봉까지 맞추고자 하셨는데 그건 제가 조금 지양했고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보상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험료 여력이 된다고 해서 너무 크게만 준비를 하다 보면 되려 이제 보험료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좋다가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이분이 원하셨고 주변에서 설계 받으신 거는 한 60만 원 정도 되는 CI 플랜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보험료를 좀 크게 준비를 하고자 하셨는데 제가 소멸성으로 진단비 위주로만 설계를 해서 준비하도록 권유를 드렸습니다. 네, 기존에 남성분이 원하셨던 이제 진단비 부분을 보완하면서 보장성을 넓힌 것이 특징이었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 통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남성분의 성공 사례요,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1258님이십니다. 연금보험 가입 계획 중이시라는데요. 최저 보증이율이 높은 보험 추천해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요즘 연금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연금보험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최저 보증 이율은 알고 계시다시피 좀 어느 정도 뭐 인터넷 기사라든지 아니면 뉴스, 보험 정보를 찾아보시는 시청자님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저 보증 이율은 연금보험 가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최저 보증 이율 하나만 보고 가입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상품을, 여러 가지 구성을 보고서는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최저 보증 이율은 보통
가입 후 10년 이내 그리고 10년 이후로 각각 이율이 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꼭 10년 이내뿐만 아니라 10년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꼭 보셔야 되겠고요. 또 그 이외에 보험사의 마진을 얘기하는 사업비나 현재 불이되고 있는 공시 이율도 따져보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보험사가 쉽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가입 설계서를 각 보험사별로 여러 보험사를 받아보신 다음에 수령 가능한 연금 예실표를 보시고 똑같은 금액으로 월 납입 금액도 동일하게, 납입 기간도 동일하게, 연금 개시 시점도 동일하게 해서 어느 보험사가 더 많이 받는지를 보고 결정하시면, 다른 부분을 안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보다 이거 하나만 보시는 게 오히려 시청자들 입장에서 좀 더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외에도 공시이율뿐만 아니라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투자 상품으로 운영되는 연금 상품을 구성을 한다든지, 혹은 가입자의 지금 연령도 모르고 수입이나 연금 가입 금액도 알 수가 없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는 금액을 많이, 또 이율이나 수익률이 높은, 그리고 연금 기간, 운용 기간을, 연금을 타는 기간을 뒤로 늦추면 그럴수록 연금액은 많아지거든요. 최저 보증 이율 하나만 보실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은퇴 예상 시기나 연금 수령하고 싶은 금액이나 연금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나 운용 기간, 이율, 연금 개시 시점,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결정을 하셔야지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연금 상품 선택하실 때 많은 다양한 보험사 상품들이 있잖아요.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 보셔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8620님이십니다. 암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이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실 때, 특정암이나 고해감, 이렇게 앞에 전제 조건이 붙는 이제 암보험을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쓰여있는 그냥 암보험 또는 일반 암 진단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상품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의 암보험을 이제 있는데 추가하고 싶다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가족분들이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셔갖고 그렇게 된 경우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가족분들 전체 암보험을 점검을 하신 다음에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컨설팅 사례에서 제가 재발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그냥 암보험들은 진단 한 번 받으면 암 진단비가 지급되고 소멸됩니다. 근데 2011년 통계로 대한민국 암 환자의 암 재발률이 25%를 육박합니다.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여력이 되신다면 반복해서 보험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암보험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하셨던 암보험과 또 가족력을 잘 점검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발암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봤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2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2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